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자, 1심에서 유죄가 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성완종 회장에게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에게 1억 받았다라고 하는 메모장이 나와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았다? 이 지적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 예. 유죄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 예. 이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말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됐을 때와 임명됐을 때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은 수장이긴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은 그렇게 구분의 1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 재판관 9명 중에 1명 권한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우선 판사들의 보직권 3,000명입니다. 예.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의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각종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사실상 지명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예. 3명을 또 지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인사권의 행사안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고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사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네요. 약 중립성이 필요한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 다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3분의 1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 자체의 판결에는 직접 개입을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사법의 방향이라든지 판결의 기조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대법관 앞으로 계속 줄줄이 대법관 임명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을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저는 그런데 지금 보수 1세의 대법관이었잖아요.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죠. 저는 왜, 그러니까, 이분으로 가는 게 이번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 자체가 완전 이게 보수의 바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도 논란이 많았으나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이번에 이제 새로 되신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걸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럴걸요. 문재인 대통령 전화할 리도 없겠지만 전화 설령해서 전화 통화하자 그래도 아마 무슨 일인데 용건부터 아주 차근차근 따져서 문재인 정말로 정말로 반드시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무슨 정치적으로 누구 봐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용납을 안 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가 좀 들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카톡이나 전화가 올까봐 차단해 놨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럴 일 절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검장 관련해서도 제가 비슷하게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분도 정치권에 전화 온다고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대하기 힘든 상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명수 이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대법관을 이제 앞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바다에서 그야말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재야 활동을 오래 했던 변호사, 경력이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대법관이 될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분. 바로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은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지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61, 제 기억으로 한 60년대 초반에 예. 대법관 아닌 사람이 그 임명된 대법원장. 적이 있고 이름은- 그 이후에는 이름은 이름은 모르시고요. 기억을 잘 예. 못하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임명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대법관이 있던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그 물결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적 자기 식구를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이 그 패턴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새롭게 보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할 거고요.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뭐 대통령 전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배석 판사할 때 유명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법정 재판 이후에 그 개별적으로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 소문이 났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예 요즘은 휴대폰의 시대인데 휴대폰을 배석 판사들이나 휴대폰을 저장조차도 안 하고 헤어지고 예. 이제 인사이동 되면 헤어지고는 휴대폰 그때서야 저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고 배석 판사들에게. 예. 배석 판사에도 예컨대 합의를 할 때 그냥 대화를 하지 사적으로 다른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전화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면 거죠. 공평무사하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원칙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에요. 대단히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측면에서는 제가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전수환 전 대법관, 예. 그다음에 박시환 대법관이 예. 자신들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될 때 양보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지금 대법원장이죠. 이제 지명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예, 훨씬 더 그렇게 훌륭한 진짜 분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대법원장님 이럴 뻔했어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지적도 있지만, 자, 일단 그분은 퇴임하는 분이니까, 앞으로 1차 그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놓여있는 개혁의 과제. 제일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죠. 예, 그게 블랙리스트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뭐 당연히 조사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예. 뭐 그건 뭐 이미 그 연구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엄정하게 진행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예. 과거를 물론 이제 과거의 잘못들을 이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하는 건 필요는 하겠으나 그거보다 역시 더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1차적인 과제는 역시 법원 행정처가 될 거다라고 보고 법원 행정처의 조금 개혁.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원 자체가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피라미드식 관료 조직이 예. 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이제 과도해지면서 그 대법원장의 권한을 그야말로 호가호위로 행사한 것이 법원 행정처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 자체도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면 슬림화도 좀 하고 조직 구조도 이 너무 피라미드 구조보다는 좀 직능별로 좀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전제되는 것은 인적 그 혁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 뭐 법원의 사법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적 쇄신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오는 이른바 순혈주의를 고수해서는 이게 법원 내에서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외부에서 수혈을 좀 받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안에 약간 갈등도 있겠으나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다이나미즘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관 임명될 때 예. 민변 회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 예. 그때 추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추천이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재해서 활동하면서 민권, 인권, 민주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런 변호사 분들, 법조인들도 네. 일정하게 좀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통합과 화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학계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그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데거든요. 대법원 판례라는 예. 것이. 그렇게 정하는 것은 특정의 사람들, 인식 갖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 기준에 따르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거기에서 집단적인 수기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아 이게 맞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활규범에서 따르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소년급제를 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행정처의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법원의 조직에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대법관으로 승진돼지고 법원장 대법관 승진돼지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협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선골이 아닌 육두품 중에 인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그 판결이라든지 법원은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국민들과 함께 가려면, 그러니까 육두품, 칠두품도 예. 승진할 수 있고 요직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김명수 후보자는 본인이 이른바 선골 출신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재를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이제 판결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종원 평론가님. 네. 그 이제 우리가 조직론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이재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그 소년급제한 분들, 비슷한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걸 또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동종교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동종교배는 조직의 발전을 반드시 잠식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돼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선후배 또 기수별로 그렇죠. 쫙 이렇게 돼 있으니 한마디로 윗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잘 구조. 보여야지 승진하고. 예. 그렇다 보면 역시 재판, 특히 정치적 재판 관련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소신 재판을 못하고.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저는 이제 이 사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1심 판결하는 평판사들이 가장 능력도 뛰어나고 예. 가장 사실은 대우도 잘 받고 예. 그런 구조로 사실 급여 체계도 아예 그렇게 바꿔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좀 덜 나 받고. 좀 나가서 저기 가서 좀 판사나 좀 하고 싶다라고 예. 할 정도로 아. 그 정도의 분위기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성공이 1심 판사들은 급여를 많이 주고 2심 판사들은 조금 덜 주고. 오히려 이것도 예. 역차별 아닌가요? 아 이제 뭐 저는 생각이 뭐 나름입니다만. 판사들이 급여 문제는 사실상 평판사하고 부장판사는 고등부장판사는 큰 차이가 없는데 호봉의 차이만 있는데 문제는 예. 대부분 판례가 바뀌려면 1심 판결이 종전 판례하고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박수를 받고. 예. 그렇지 않아 버리면 30년, 40년 동안 판례 변경은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려면 이게 자동 판매기를 갖다 놓는 거하고 동일한 그렇죠.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대부분 판례하고 나는 대부분 판례가 잘못됐다. 이제 시대도 이걸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판결하면 눈치를 봐야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 못 한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 같네요. 예. 예. 자, 이종원 평론가님. 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상상력을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자, 1심에서 유죄가 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성완종 회장에게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에게 1억 받았다라고 하는 메모장이 나와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았다? 이 지적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 예. 유죄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 예. 예. 이제 그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말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한번 저도 이제 물어보시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를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역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인데 이 봐라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원장이 되니까 예. 당장 내 이 재판부터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 이제 우리 우파들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매주 그런데- 목요일 날 리얼미터가 TBS와 함께 여론조사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걱정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걱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그 대법원장이 엄정 공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재 그 변호사님. 부분은 이제 소부,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4명으로 이렇게 부과하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3명으로 구성된? 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명이요. 어? 4명. 4명으로 구성돼요. 소부라는 게. 소부는요? 예. 왜요? 1, 2, 3, 4 보면 3, 4, 12, 12명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처장 1명, 대법원장 1, 2, 빠지고. 3부로 돼요. 1, 2, 1, 2, 3부로 3부로 되어 있나요? 4명씩? 4부까지는 없나요? 예, 1, 2, 3부로 되어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원합의체를 가려면 그 견해가 엇갈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전원합의체 가지 어허. 그냥 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그냥 회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성향 갖고 예.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실제 그러지 또 말자고 그렇게 촛불 들은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예. 후에 지금 처음으로 임명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대법관이 있던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그 물결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식구를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이 그 패턴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새롭게 보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할 거고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뭐 대통령 전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배석 판사할 때 유명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이후에 그 개별적으로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 소문이 났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예 요즘은 휴대폰의 시대인데 배석 판사들이나 휴대폰을 저장조차도 안 하고 헤어지고 예. 이제 인사이동 되면 헤어지고는 휴대폰 그때서야 저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고 배석 판사들에게. 예. 배석 판사에서도 예컨대 합의를 할 때 그냥 통화를 그렇죠.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저는 그런데 지금 보수 일색의 대법관이었잖아요. 예.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죠. 저는 왜, 그러니까 이분으로 가는 게 이번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 자체가 완전 이게 보수의 바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도 논란이 많았으나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예. 부분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이번에 이제 새로 되신 우리 김명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걸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럴걸요. 문재인 대통령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할 리도 예, 전화 안 없겠지만 합니다. 전화 설령해서 전화 예. 통화하자 그래도 아마 무슨 일인데 용건부터 아주 차근차근 따져서 문재인 정말로 대통령, 정말로 뭐 반드시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면 무슨 정치적으로 뭐 누구 봐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용납을 안 할 뿐이다라고 예. 하는 그런 확신이 제가 좀 들어요. 오히려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카톡이나 전화가 올까봐 차단해놨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근데 그럴 리 절대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검장 관련해서도 제가 비슷하게 이거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분도 뭐 정치권에 전화 온다고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대하기 힘든 상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명수 이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예. 성향의 대법관을 이제 앞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수의 바다에서 그야말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돌발 섞어야 질문이요. 되는 거죠. 제가 예. 아는 이제 제야 활동을 오래 했던
변호사 경력이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대법관이 될 기회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여기 이런 분. 이제 예, 바로 이제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은요 많이 예. 부족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다음에. 예. 그런데 그 다음 하나 정권에서.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지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61 제가 기억으로 한 60년대 초반에 예. 대법관 아닌 사람이 그 임명된 대법원장. 적이 있고 이름은- 그 이후에는 이름은 이름은 모르시고요. 기억을 잘 예. 못하겠는데 그 이후 하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의 고문 공무원들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각종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뭐 위원 3명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사실상 지명을 지명한다든지. 한다든지 예.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예. 또 3명을 또 예. 지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인사권의 행사안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고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사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네요. 약 중립성이 필요한 요구되는 음. 각종 위원회 야. 다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3분의 1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예.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법원 자체의 판결에는 직접 개입을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사법의 방향이라든지 판결의 기조 예.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대법관 앞으로 계속 줄줄이 대법관 임명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을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자, 1심에서 유죄가 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성완종 회장에게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에게 1억 받았다라고 하는 메모장이 나와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았다? 이 지적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 예. 유죄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 예. 예. 이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말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됐을 때와 임명됐을 때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그렇죠.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수장이긴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은 그렇게 9분의 1 내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 재판관 9명 중에 1명 권한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우선 판사들의 보직권 3,000명입니다. 예.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인사권을 있고요.